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스테이블 코인, 통화의 약육강식 시대 발췌문을 가지고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가 예측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한 30년 동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랑 또 각국 통화 주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건데요. 네, 상당히 좀 파격적인 전망이죠? 그렇죠.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무슨 블랙홀처럼 전 세계 돈을 막 빨아들이고 심지어 어떤 나라 통화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, 그리고 또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주는 걸 금지했을까? 뭐 이런 부분들, 이게 다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자료에서 제일 먼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, 어떻게 보면 파괴력인데요. 뭐 특정 국가 통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잖아요. 이게 어떤 맥락일까요? 네, 그게 특히 이제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들 있잖아요. 자료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뭐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이런 곳들은 뭐 1년에 물가가 40%, 50%씩만 오르니까요. 자국 화폐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. 아, 그렇죠. 하루가 다르게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설령 이자를 안 주더라도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다.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. 자국 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는 유인이 아주 커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뭐 그 나라는 사실상 통화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.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사람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버리면 뭐 정책이 먹힐 리가 없으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과거처럼 뭐 외환관리법 이런 걸로 통제하기도 훨씬 어려워졌다고 보고요. 네. 게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 어떤 나라가 이걸 막으려고 한다.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금지하려고 한다. 이럴 경우에 자료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,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을 달러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려는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. 와,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이걸 부추길 수도 있다. 네, 뭐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아시아, 중동 국가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입니다. 아, 정말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.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정작 금융의 중심인 미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흥미로운 게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지급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법안, 지니아스 액트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면서요.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?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다른 속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게 사실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당연히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동시에 해외 자금을 끌어와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좀 관리하려는 그런 이중적인 목표가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. 아, 금융 시스템 보호랑 부채 관리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. 우선 지금 미국 은행들 예금 금리가 엄청 낮잖아요. 뭐 저축 예금은 평균 0.46%, 1년짜리 예금도 뭐 2.2%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네,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죠. 그렇죠.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막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뒀던 돈을 빼서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아,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간다. 그럼 은행이 위험해지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럼 은행 기반의 어떤 신용 창출 시스템,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심해지면 유동성이 마르고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신용 경색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. 와,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기 싫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이 있네요. 특히 그 국가부채 얘기가 흥미로운데요. 지금 미국 국가부채가 36조 달러고 뭐 2028년에는 46조 달러까지 갈 거란 전망도 있잖아요. 이걸 관리하려고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쓴다는 분석,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데요. 네.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는 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걸 막으면서 해외에 있는 자금은 이자 없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거죠. 그렇게 들어온 돈이 결국은 미국 국채를 사주는 등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시장 규모를 한 2조 달러 정도로 적당히 관리하려는 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. 야, 정말 치밀하네요. 자국 내 자금은 묶어두고 해외 자금은 끌어오고. 근데 미국이 이렇게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도대로 다 통제가 될까요? 자료에서는 돈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. 네, 그게 또 재밌는 지점이죠. 뭐 중세 교회에서 이자 받는 걸 금지했을 때로 뭐 수수료니 환호음이니 하는 다른 방식으로 결국 이자를 주고받았던 것처럼요. 현대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코인으로 물건 사면 할인을 더 해준다거나 테슬라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뭐 특별 서비스 쿠폰을 준다거나. 아, 그런 식으로 사실상 이자를 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. 그렇죠. 이런 식의 편법적인 이자 지급 방식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, 특히 메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 이런 걸 도입하면 규제가 이걸 다 따라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겠네요. 게다가 미국의 통제력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특히 자료에서 말하듯이 뭐 인도라든지 러시아, 브라질처럼 미국이 마음대로 휘두르기 어려운 나라들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막 쓰이기 시작한다면요. 네, 그런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통제가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한번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고 나면 이걸 갑자기 금지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, 왜 그렇죠? 만약 갑자기 금지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을 팔려고 할 텐데 이게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고,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게 되면 금융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. 아, 한번 허용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자료에서 말하는 화폐의 약육강식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
더 건전하게 운영되는 통화 혹은 그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통화를 잠식해 나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. 그 말은 우리나라 원화처럼 비조절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 통화라 해도 앞으로 그 가치를 지키거나 또 우리만의 통화 정책을 쓰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통화 주권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. 특히 좀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, 미국은 또 자국의 금융 시스템 보호랑 그 거대한 부채 관리라는 어떤 복합적인 목표 아래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. 네, 하지만 그 규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통제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죠.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우리가 아직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모든 파급 효과, 뭐랄까 그 나비 효과를 정확히는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정말 돈은 질을 찾아낸다는 그 말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규제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교환 수단이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안에서 딱 등장한다면 그때 우리 금융 시스템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? 네,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